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교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무원 공부를 할 때에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을,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 생활관리, 바로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숙면에 취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집중해서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공부 계획을 세울 때, 하루 일과를 세울 때 8시간 정도는 잠을 자는 시간으로 확보한 이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잠을 잘 자야 집중하여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잠시간을 줄이는 공부가 아니라 최대한 확보를 한 이후에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잠을 자기로 결정을 하고 자리에 누우면 5분에서 10분 안에 잠을 들 수 있는, 숙면에 큰 장애가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에 오후 시간, 그러니까 잠이 쏟아지고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는 오후 시간에 제가 거의 졸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저희가 잠을 자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질 좋은 숙면을 취했던 것,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오후 시간을 집중하여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숙면에 취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좋은 질의 잠을 잘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잠을 잘 자는 그러한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잠을 잘 잤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3월 달에 신규 발령받은 사람들끼리 교육을 받는 그러한 신규 임용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질 좋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잘 자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기간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오늘 잠을 잘 자야 내일 공부를 정말 효율적으로, 집중도 높게,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그리고 나름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면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산책입니다. 산책은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과 같은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고, 그리고 숙면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침 산책은 우울증과 같이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많이 추천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침 산책은 각성과 그리고 의욕과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뇌 내 물질인 세로토닌을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자 하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 수면에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을 또 발생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숙면에도 정말 좋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부의 집중력뿐만 아니라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산책은 우리의 숙면에 도움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는 것은 우리의 뇌에 학습과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의 혈류를 증가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분간 우리가 가볍게 걷고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산책은 아주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의 산책은 우리의 집중력과 그리고 우리의 숙면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 산책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초저녁 산책을 한다면 약간의 피로감을 우리 몸에게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숙면을 취할 수 있다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숙면을 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샤워입니다. 반신욕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샤워를 하는 것, 그리고 목욕을 하는 것, 반신욕을 하는 것은 하루 동안 긴장해 있는 우리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릴렉스 시켜서 우리가 좀 더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도록, 좀 더 잘 잠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체온을 조금 낮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샤워를 하게 되면, 목욕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의 체온이 조금 낮아져서 잠을 더 잘 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신체적인 그러한 상황,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반신욕 그리고 목욕과 같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숙면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숙면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빛 공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고 계시는 현대인들은 잠을 자기 직전에 스마트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폰을 하게 된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활성을 저하시킨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잠을 자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하는 것, 뭐 다른 것들, 이제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보는 것, 그러니까 빛공해를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멜라토닌과 상관없이도 여러분들이 이제 잠을 자기 직전에 핸드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제 혼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궁금해서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잠자기 직전의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도 모르게 그 많은 시간들을 그러한 시간들로 이제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잠자기 직전에 어 이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방해하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잠을 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30분, 1시간, 2시간 핸드폰을 하다 보면은 그다음 날 스케줄, 학습 스케줄에 영향을 또 끼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을 자기 직전에 최대한 스마트폰 사용을 조금 자제하시고, 다음 날 공부 스케줄을 좀 생각하시면서 빨리 되도록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잠을 이렇게 청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카페인 그리고 고탄수화물 음식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숙면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혹시 나는 뭐 자기 직전에 커피를 마셔도, 고카페인 음식을 마셔도, 음료를 마셔도 잠을 잘 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도 이제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잠을 자기 직전에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자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뭐 카페인을 많이 마셔도 잠은 잘 잘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잠이 질 좋은 그러한 잠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질 좋은 수면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뭐 카페인에 큰 영향을 안 미치는 분들도 최대한 자기 직전에는 이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은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먹는 음식도 숙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합니다.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 트립토판 같은 무기질과 그리고 비타민 등을 섭취를 하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숙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우유나 유제품, 멸치 등을 먹으면 우리가 잠을 자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이 높아져서 그 높아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숙면을 방해하는 그러한 기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잠을 자기 직전 저녁에는 단 음식이나 그리고 고탄수화물 음식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숙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스트레칭과 심호흡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기 직전에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조금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최대한 심호흡을 하시면서 그러한 불안감과 걱정을 조금 떨치면서 그렇게 잠을 청한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반신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로 몸을 최대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긴장했던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또 잠을 청한다면 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취침 시간을 정해 놓고 그리고 기상 시간을 정해 놓고 잠을 자고 또 일어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도 그러한 패턴 안에서 그러한 루틴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자야지 안정적인 그러한 생활 리듬을 또 우리가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분명히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그냥 무계획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우리의 수면 패턴도 깨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계속 피곤한 가운데에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1시까지 공부를 하고 1시 반 안에는 잠을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9시 정도에는 일어나서 최대한 7시 반에서 8시간 정도는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리고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늘 동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숙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공부를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오후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졸음이 몰려오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오후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저는 또 잠을 잘 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후 시간을 거의 졸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후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저는 집중하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자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그리고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후 시간에 졸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규 임용자 교육에서 들었던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잠이 쏟아지는 오후 시간을 정말 황금의 시간으로, 가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숙면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숙면을 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단기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